자, 유튜브 채널 제주파TV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듣고 계실 어디선가 많이 계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파TV 계속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화제 인물들 모셔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제주파TV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예비주자 인터뷰에 이어서 이 본선 진출이 확정된 사실상의 후보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출마의 변 그리고 공약 등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지난해에도 한번 출연을 해주셨죠. 개인적으로는 첫 언론 인터뷰셨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난해만 해도 이제 본인을 듣보잡이라고 굉장히 낮추셨는데 이제는 듣보잡에서 인싸, 정치계 인싸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 빼겠습니다. 그냥 후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강순아 후보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듣보잡은 이제는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디 뭐 보면은 뭐 연예인 보듯이 이렇게 좀 하고 그럽니까? 네, 뭐 TV에서 본다, 뭐 인사, 뭐 명함이 집에 10개가 쌓이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해보니까 TV에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네, 요새 하루에 하나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싸가 돼서 이러다가 이 연예인이 되겠어. 네. 아니 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녹화 전에 잠깐 이렇게 얘기를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제주파TV에서의 출연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카메라 마사지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생각과 이제 뭐 공약들, 뭐 이야기, 뭐 저희 철학들을 편하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방송 껌이다. 연습 방송 껌이었네. 뭐 그냥 하지 뭐. 그렇지.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후보님의 근황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자, 진짜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네, 33일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 네. 아마 이제 업로드하는 시점에는 거의 뭐 이제 한 달 네, 정도가 이렇게 맞습니다.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유권자분들 만나면서 진짜 하루에 뭐 거의 뭐 2만 보, 3만 보, 뭐 이게 뭡니까? 그 이상을 걸으실 테죠. 어쨌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출마의 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녹색정의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강순아입니다. 우리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곱씹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나, 뭐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뭐 다양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삶은 진짜 어떠한가를 이제 정말 낱낱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고 있는 것이 기후 위기인데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의 배분 문제는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묻게 되었을 때 그것의 최정점에는 정치의 영역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선거로 정치를 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선거가 끝나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우리가 봐왔던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가 해야 할 제대로 된 역할을 진정 당사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를 통해서 뭔가 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으신 해결책으로서의 정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신분이 한번 바뀌셨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의당 소속이셨는데 이른바 선거연대, 선거연합체라는 이제 녹색정의당 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 선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당 얘기를 조금 이따가 아마 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당원들의 어떤 바람이 이 강순아에게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지. 네. 실은 이번 선거를 이제 준비하는 것에도 시작해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실은 녹록지 않은 선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정치 구도로나 그것이 이제 재정적인 어떤 문제로나 정말 소수 정당으로서 정말 힘든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특성상 선거라고 하는 그 시기에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후보를 통해서 우리의 정책들을 알려내고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회를 펼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펼쳐내는 장이거든요. 전 그것을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전쟁에 비유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전쟁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선거 시기에 정당에서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당원분들도 그러한 이제 입장에서 이번 투표에 이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진보 정당으로서 국권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또 바람의 반영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는 것처럼 녹색 정의당에는 아직 강순화가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요런 겁니까? 네. 그래도 막상 그래도 당원들 98%에 이렇게 찬성으로 이렇게 후보가 된 이후에 이 뭔가 좀 기분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되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녹색 정의당의 이름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함께 이 선거를 치러나가는 과정에서 실은 화학적 이제 융합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이제 녹색 정의당이 비례 선거와 이 지역구 선거를 같이 치르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모델을 저는 이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뭐 민주당의 어떤 비례위성 정당과는 또 다른 한국 사회 내에서의 진보 정치의 또 다른 이제 그런 모델을 저는 이제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뭐 당원분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은 눈물겨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원분들이 이제 선거 때 쓰시라고 이제 차를 또 내주시기도 하고, 개인 차를, 자동차를 차를 내주시기도 하고, 보통 그런 거는 뭐 당비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후원금을 내주시기도 하고, 짠하다. 다 알죠. 그 당원분들의 어떤 상황과 처지들을. 하지만 본인이 후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함께 띄워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허투루 선거를 또 치를 수 없는 저의 마음을 또 다잡게 또 해주시는 우리 당원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뭐 그러면 뭐 후원회라든가 후원 계좌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12월 12일 날 등록을 해서 바로 이제 열었고 해서 후원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자막으로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되게 우리 후보님 옆에서 굉장히 좀 결기가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정의당에서 녹색 정의당 뭐 공통된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선거 연합 정당이 그래도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바라보시는 녹색당과 정의당의 어떤 공통점, 녹색당과 정의당의 좀 약간 지향점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 혹시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실은 이번 선거연합 정당에서 저희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이 선거연합 정당을 이제 만들기 전부터 지역 내에서는 정말 긴밀하게 함께 연대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뭐 정말 아주 예전부터는 이제 뭐 해군기지 분도부터 뭐 제2공항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그 해양 투기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월정리 그 동부하수 처리장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연대하는 과정에서 실은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녹색당에서는 제주에서는 정말 녹색당이 환경과 이 우리 기후위기 문제에 정말 최선두에 저는 서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은 좀 무관심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점을 두는 어떤 과정에서 먼저 이야기를 내주시기도 하고 함께 이제 연대를 하긴 하지만 묻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노동의 어떤 가치로 원내 정당에서의 이제 진보 정당의 역할로 활동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치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치로 이번 22대 총선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하지만 이 정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을 때는 이 미묘한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렇죠. 연습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더 큰 진보 정당의 어떤 정치를 이어나가는 저는 그런 장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새로운 진보 정치의 장을 위한 네. 실험대가 이미 이번 총선을 네, 통해서 마련이 되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그 2월 말부터 저희가 선거 이제 녹색 정의당을 알리기 위한 선거 차량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곳곳을 이제 누비고 있고요. 그래서 정당 연설회를 같이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식구의 한지붕 두 식구의 이 결과 또 네. 어떻게 또 나올지 한번 좀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후보님한테는 그래도 요즘 녹색 정의당의 후보로 이제 딱 됐을 때 좀 네. 뭔가 변화라든가 네. 좀 어떤 무게감 요게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 정의당에서의 저의 어떤 이제 당직자로서의 활동에 이제 어떤 그렇죠. 양식이 있을 테고 정의당에서 원래 다 해드셨지 않습니까? 모든 직책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 네. 네. 이제 그 전에 기후 위기를 제가 느꼈던 어떤 기후 위기와 그리고 녹색 정의당이 됐을 때 그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 이런 것이 더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고 각성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구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구체적이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제주에 있던 현실에서의 푸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강순아 후보님 본인에게도 어떤 네. 선거연합 정당 체제로서의 전환이 네. 현안이라든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 네.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네. 볼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의 계기가 어떤 됐다. 계기점이 네. 저희 녹색정의당이 이제 창당을 하고 나서 1호 영입 인사로 조천호 박사님을 그 기후위기 관련된 그 대기 기상의 선두자인 저 모르겠고요. 저 가방 끈 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조천호 우리 박사님을 이제 모신 과정이 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도 정말 이제 정의당이 이제 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에 함께 녹색 정의당이 펼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뭔가 단단해지는 그런 네, 과정 그렇습니다. 속에 이렇게 있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네.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무려 98%의 찬성으로 후보가 됐는데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도민분들을 이제 쭉 만나 뵙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싸우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라기보다는 싸울 때 싸워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이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 어떻게 하고 있다, 공천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사천이냐, 뭐 공천이냐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22대 총선이 이것으로 다 그냥 도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이제 도민들이든 이제 유권자들을 보면 너무 다른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의 어떤 형국인 정작 해야 할 이야기들은 이제 쏙 빠져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천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하면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한판 승부를 빨리 하고 싶거든요. 빨리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싶다 나는. 맞습니다. 아무튼 경기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좀 약간 까칠한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 좀 표가 되는 현장 뭐 무슨 협회 모임 뭐 무슨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집회 갈등 뭐 노동 현장 좋아 뭐 갈 수 있어. 그런데
표가 되는데 좀 가셔야지. 이거 뭐 좀 이 동선 누가 짜고 있습니까? 이 동선 누가 짜고 있습니까? 2배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2배로. 거기도 갑니까? 네, 표가 그렇습니다. 되는 데도 갑니까? 네, 2배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뭐 큰 어떤 곳이든 작은 곳이든 이제 정말 도민들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어느 곳이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년 할애부터 시작해서 곳곳을 다니고 있고요. 사실은 왜 안 올려요? SNS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모르셨군요. 네. 예. 그래서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 곳부터 해서 정말 큰 어떤 이제 행사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 기존 정치인들이 찾지 않는 곳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노동자, 농민, 뭐 여성들 오늘도 이제 그 발달장애인 부모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이제 하고 왔는데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현장에서 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진짜 이야기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생 그렇죠, 문제들이 그렇죠.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나 진짜 정말 간절하게 당선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네. 2배를 다니신다고 했는데 네. 최근 뭐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보면은 네. 참 강순하 후보님이 그래도 1년 전부터 이분 그렇게 그냥 뭐 플로깅하고 뭐 지역에서 활동하고 아니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도당위원장님 만나고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 도당위원장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 엄청나게 센 애 하나 있다. 이게 장난 아닐 거다. 근데 죄송합니다. 예. 네. 뭐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좀 시원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뭐 이제 공천과 어떤 지금의 이제 뭐 총선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지금 시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정말 온갖 정당들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천의 어떤 이렇게 문제들이 정말 다 그냥 어떤 것도 다 이제 묻혀버리게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어떤 소수 정당의 이제 작은 이제 녹색 정의당으로서는 아직 그 본 이야기를 채 빛을 발하지 못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합종 연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정당에도 자신 이렇게 그 유권자들의 이제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부동층이 정말 많이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본 이야기들이 이제 꺼내지게 되면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통의 우리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녹색 정의당과 그리고 을 지역에 있는 강순하에게 그 이야기들을 반응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한 켠을 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있습니다. 본선에 들어가고 이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쟁점이 되면은 그때 강순하를 새롭게 보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제주시 을 지역으로 봤을 때 송경남 그 진보당 송경남 후보님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셨어요. 이건 야합입니까? 야합이 아닙니까? 뭐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제주도 내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진보당 이제 송경남 후보가 뭐 이제 비례위성 정당을 함께하는 그 과정 안에서 뭐 이제 김한규 후보와 후보 단일을 하신 이제 과정이 좀 있는데 판단하시겠죠. 네, 어떠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네. 네.
살짝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싹 지나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진보 후보는 강순하뿐이다. 네. 네. 조금 더 들어가면 강순하의 진가를 볼 타이밍이 올 것이다. 네, 좋습니다. 제가 요 기자회견은 못 갔어요. 7대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중요한 기자회견을 못 그러니까 제가 이 혼자 움직이려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요때 10,000원 임대 아파트? 네. 예. 요 싹 귀에 들어오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그냥 한 땀 한 땀 고생해서 만드신 7대 공약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막 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7대 공약과 그리고 제주 현안에 대한 이제 3대 저의 입장을 이제 정책 기자회견으로 도민분들께 이제 선보였었는데요. 일단 제 1대 공약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청년 1만 원 임대주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에서 이 청년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 이탈을 한 이유를 찾아보면 고물가와 그리고 높은 임대료. 근데 임금은 낮아요. 근데 청년들이 진짜 상속을 받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지만 공부하는 청년들은 학비, 생활비, 주거비 모두 다 이 청년들이 혼자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요번 졸업식 때 보면 내가 제주에 남아있고 싶지만 너무 이제 집값이 비싸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토로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비빌 언덕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 시내에서 보면 시내 안에서도 이 인구 격차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한 이 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구가 엄청 몰리게 되는 이것으로 인한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과 원도심 그리고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청년 임대 주택을 제공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주의 어떤 사회 문제를 보면 정말 되게 복잡단안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행정만으로는 되게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뭐 스타트 기업 등 이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형 사회혁신파크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점을 두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 기후위기에서 이제 제일 화두인 것은 탄소 배출인데요. 그 탄소 배출은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들이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지만 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거기서의 탄소세를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도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대규모 관광 사업체들이 그리고 그렇게 탄소세를 또 부과를 이렇게 걷어진 그 탄소세를 산업은행에서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 공공 부문에 다시 쓰게 되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돌려야 하고 이것이 정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저희가 갖게 되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산업 자체도 그 전에 이제 회색 경제라고 하면 지금 이제 녹색 경제로 이제 산업 경제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로 맞습니다. 전환으로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뭐 주유소라든가 맞습니다. 뭐 이제 카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하나의 산업에 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교두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만들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 역시 중요한 어떤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돌봄. 네. 결국 출생률의 문제는 단순히 뭐 아동 수당을 이제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돌봄 육아 그 휴직 보장제를 더 확대하고 휴직 보장제. 네. 그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이제 공동부엌을 통해서 공동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제주의 있고요. 좀 옛 모습을 좀 이렇게.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은 부분들의 병원비의 부담도 많이 이제 갖고 계신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문제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노동자분들이 노동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를 못하는 구조예요. 해고를 당해도 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인 네. 미만? 네, 그래서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2개 남았습니다. 네. 화이팅! 6번째는 이 기후위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 차들이 줄어들고 그렇죠. 네, 예. 이것이 차들이 줄어드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차난에 역시도 연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버스 1만 원 프리패스제 그리고 택시를 이용을 1만 원을 좋아하시네요, 우리 후보님께서. 이렇게 부담이 없는 이 서민들의 그렇죠.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 응답형 반값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문제에서 이게 제주에서 여러 부문들의 이제 도민들을 만나보면 그것의 최전선에 농민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뭐 여름에 그 하우스에서 망감류를 맞습니다. 이제 수확을 하시는데 반타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려서. 그리고 요번에 또 겨울 때 엄청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 정말 그 기후위기의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분들은 생존의 문제로 여기시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더 이상 농사 지어 먹을 수가 있나? 근데 돈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농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날씨는 이제 도와주지 않고 팔 때 가격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최우선은 수익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농산물 목표 가격 보장제를 통해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민의 딸 녹색정의당의 강순아 후보님의 마지막 공약 이렇게까지 들어봤습니다. 공약 짜면서 좀 어땠습니까? 머리가 아팠습니까? 신났습니까? 신나기도 했고요. 근데 원래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갈 때보다는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세울 때가 신나거든요. 그런데 이 제주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맞습니다. 직접 고민하고 그 현장 이야기를 저는 같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당사자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 공약들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많은 공부가 되기도 했었고 아까도 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당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약을 정말 꼭 시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꼭 하고 싶다. 네. 이것이 저의 출마의 이유이기도 하고 꼭 당선이 돼야 하는 저희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인터뷰 때보다 우리 후보님 눈에서 레이저가 지금 쫙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시는군요. 젠틀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표정 속에서도 이제 눈 속에서 이게 쫙 레이저가 쫙 나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제 7대 공약 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리고 하나는 말씀하십시오. 그 부문별 공약들도 예를 들어서 더 세분화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 공약 하나도 저는 아까 대표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농민분들이 또 배송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송비. 이 농업 관련해서도 7대 공약, 예. 뭐 여성 공약에서도 뭐 어떤 몇 대 공약 이렇게 그 분야별 공약을 지금 촘촘하게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깨알같이 네.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데 네. 공약 말고 그 현안 얘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네. 길게 현안 얘기를 막 많이 할 건 없고 먼저 제2공항 관련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주시 을 지역에 직접적으로 제주 제2공항이 지금 추진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네. 서귀포시 성산읍이다 보니까 제주시 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 자장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주시 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지역 따라 조금 온도 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좌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찬성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조천에서 이제 또 동지역으로 들어올수록 좀 약간 좀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세 분의 후보자가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선거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 기사 쓰는 그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쟁점이죠. 야 정말 재미있다, 재미있다. 예.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대로 본인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승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또 이제 동부권 신도시 뭐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모든 인프라 등 관련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 추진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좀 백지화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내가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 백지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나머지 김한규 후보와 그리고 김승우 후보의 이 의견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해주십시오. 저는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어떤 것이냐면 제주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제2공항이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제주의 환경의 어떤 문제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관광객의 그 수요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원천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경 수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맞은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저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2공항 문제를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제2공항의 문제가 처음 대두됐던 것은 그 수용성의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24시간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국제선이 들어오는 이 편수의 그러니까 국제선이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로 처음 이제 이 제2공항이 이 공항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뭐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 그 수요가 기준이 낮아졌어요. 이건 모순이거든요. 처음 애초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기준이 낮아진 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 수요 제기했을 때보다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근데 뭐 다 100배 양보해서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그 도민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공청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어요. 소음의 문제는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이냐, 매우 축소해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숨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숨골이 뭐 찬성 측에서는 또 숨골이냐 철새냐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 물의 생명줄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철새의 문제는 우리 그 공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안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허투루 이제 검증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지만 채 밝혀지지도 않았고 해명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국회의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입틀막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틀막으로 봉인을 한 채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다시 재조사가 진행이 되던지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76%가 넘는 도민들이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승욱 네, 후보님은 재공항을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아까 뭐 그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공항에 대한 이제 전문 그 기관으로는 ADPI를 꼽아요. 그 프랑스에 파리에. 있다는. 네. 예. 그 보고서에 의하면 4천만의 이제 수용을 현 공항에서 확충할 수 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이제 재조사도 돼야 되지만 현 공항이 현 공항을 확충을 하면 그럼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재조사가. 그 재조사를 먼저 하자고 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한규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을 보고 있다. 뭐냐면 도민의 의견 수렴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주면 투표인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인지. 네, 도민의 어떤 공론화 과정인지 하지만 그것이 없고 그냥 뭐 수용 그 뭐 의견 수렴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도민들에게 그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위성곤 우리 후보님은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뭐 김한규 의원님은 이제 뭐 도민 의견 수렴을 반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민 뭐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그럼 이 두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되셨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제2공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모순이 생겨버린다. 이것은 이제 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분들이 이제 쭉 이제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갈등이 됐다. 그 갈등을 그냥 방치한 전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푸셨어야죠. 이 제2공항에 대한 당론조차도 없는 이 모습이 이것이 정말 제주도의 어떤 이제 문제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공당으로서는 그러면 당론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구의 어떤 뭐 유권자들과 주민들, 뭐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하는 과정도 있지만 저는 정치라고 하면 정말 제주의 전체의 어떤 미래와 뭐 지속 가능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우리 후보님께서 나머지 두 후보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본진을 향해 가지고 그냥 후드려 패셨네요. 아주 그냥 자, 좋습니다. 그 우리 후보님은 한때는 남제주군 안덕면 민이셨고 상경 이후 유학 이후에는 이제 제주 시민으로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렇죠? 남제주군과 제주 시민 이렇게 거쳐보셨는데 행정 체제에 대해서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혹시 정치하면서 좀 느껴보셨습니까? 개편은 좀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이유는 행정시장은 실제 말이 안 되는 체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그 체계를 만드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행정시장 하셨던 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걸 정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 전 서귀포 시민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는 건 거예요. 이것을 바꿔내.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도민의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을 우리가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과 함께 견제의 역할을 맞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그 감독과 감시의 그 역할이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역시도 우리 도민들이 이제 직접 뽑아야 하지만 시장이 있으면 시의회가 존재하고 이것이 함께 견제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수많은 이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지역에서만큼은 함께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시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도의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시키는 과정 역시도 저는 더 제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이게 정치 개편하고도 또 이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구가 동제주시 이렇게 지금 어쨌든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안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지금 체제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일단 3개인지 4개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로 많이 이것이 뭐라고 되나 집중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몇 개를 할 것이냐 이거를.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근본적인 그리고 철학 없이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행정구역을 분할하게 됐을 때 그러면 3개는 이제 3개와 4개의 어떤 차이에서 어떤 것이 이제 제주에서도 보면 역사성이 있고 그 주민 수용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얼마나 어떤 것에 더 반영이 된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것을 도민들에게 더 묻고 이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충분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영우 도지사님께서는 이제 3개의 어떤 안으로 지금 추진을 이제 하고 계신 과정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적극 환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환영을 하고 어쨌든 이 구역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갑시다 해버리면 이게 적어도 한 3-40년을 쭉 그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도민들께서 뭐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행정체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는 행정이라든가 언론이 또는 뭐 필요하다면 정치권이 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좀 주민들에게 좀 약간 말을 걸어주는 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선거 전략이라든가 구상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이거는 비밀이니까 대외비니까 얘기를 하지 마시고 크게 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하겠다. 돈 좀 쓰겠다. 뭐 저희 선거 관련해서는 뭐 이제 차량이 뭐 전도를 이제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과정이 있기도 한데 저는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총선 때 처음 문을 두드려준 후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청년들 뭐 이제 더 다양한 이제 제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다 굳건하게 해오시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자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녹색 정의당의 가치는 이제 기후 위기와 그리고 노동의 어떤 중요성 그것의 원년을 저는 이제 만들고 싶어요. 이것을 기후위기를 뭐 민주당이든 뭐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든 다양한 이제 어떤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그 기후위기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유권자들이 실제 이것에 대한 이렇게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꺼내시는 건지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도 그냥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후위기. 하지만 이거는 전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에 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선거 때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이제 정말 너무 암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플로깅을 가는데 좀 이렇게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바닷가에서 같이 쓰레기를 줍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왜 주어야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건 거예요. 우리 바다가 깨끗해야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그리고 내가 이 바다에서 놀지라고 하는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의 생활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은 생활을 바꾸거든요. 네, 교육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의 이야기를 정말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피부에 와닿게 네,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예. 네.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님의 네. 선거 전략 구상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네.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4월 10일 날 어쨌든 선거일이 됐어요. 네. 이제 뭐 투표들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사전 투표들도 하고 네. 그러셨는데 이제 아마 4월 11일 자정쯤에 이제 아마 TV를 딱 켜보니까 녹색정의당 강순화 당선 유력. 네.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강순화 당선 확정. 여기 선거사무소에 이제 방송국 카메라들이 막 몰려갔어. 예. 네. 이제 꽃다발 딱 걸고 이제 저 옆에 이제 선거운동이나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막 만세하면서 네. 찍는데 자 당선 소감을 여쭤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그간 제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신 분들 그리고 진보 정당에 해야 할 일을 굳건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어떤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귀포에서 시민사회 단체를 에서 이제 활동가로 활동을 했었고 서귀포 시민으로도 계셨군요. 그렇죠. 네.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정말 제주에는 정말 백해무익한 우리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 문제를 함께 대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의 어떤 곳곳에서 함께 연대하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도민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도 보면 진보 정치의 역사가 있어요. 네, 20년간의 역사의 그 궤를 저는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해졌다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진보 정치가 지역에서 정말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했을 때, 그 의정 활동을 펼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저는 확인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기초 학습은 정말 튼튼하게 준비된 후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자연과 사람이 정말 지속 가능한 제주로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주도민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에서 제주가 정말 살맛나는 그리고 제주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사람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 희망의 어떤 물길을 끌어올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하실 때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그 지안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저씨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이런 유사 언론 사무실까지 와셔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보잡에서 어쨌든 98%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그렇습니다. 인싸 정치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앞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이제 사실 뭐 제가 자주 모시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또 방송 토론회라든가 이제 여러 인터뷰라든가 또 현장에서의 뭐 여러 유세 이제 후보 등록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전을 기대하고요. 항상 지켜보면서. 그리고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보라색 스카프를 메고 왔습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렇지 않고요. 이제 녹색정의당의 녹색과 그리고 이 38 여성대회 실은 오늘이 38 여성의 날입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왔는데 이 38의 상징이 이제 그 보라색으로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카프를 선물을 받고 오늘 네. 하고 왔는데 저는 여성의 삶 역시 오늘 정말 함께 재조명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주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여성의 어떤 이제 역할로서도 네. 단단한 네, 힘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은 광땡.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웃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사 언론이다 보니까 막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게 막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자, 아무튼 강순아 후보님 앞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네. 항상 지치지 말고 건강 네. 관리 잘 하시면서 선거 운동 하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